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취업에 관련된 청춘 드라마가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미생이 그랬고요. 요즘 방송되고 있는 자체 발광 오피스라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의 면접 장면입니다. 그리고 꼭 비슷한 대사가 나오죠. 주인공의 스펙이 좀 모자르다라는 식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을 고난에 빠뜨리는 그 스펙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런 드라마를 보시면서 우리 아이도 저럴까, 저런 주인공의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 두 분의 손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인크루트의 서명 상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독서와 여행의 최중혁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스펙이란 단어. 전 스펙하면 솔직히 그 없어진 상표 요즘 나오긴 하더라고요. 프로스펙스 생각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재스러워. 전 스펙이라는 단어 보고 그래 뭐 알긴 하는데 스펙 이런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다 아시겠구나. 그럼요. 스펙이란 아이들이 들으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네. 검색해 보세요. 아직도 그런 브랜드가 있긴 하죠. 이게 무슨 망언이십니까 이게? 네네네. 프로스펙스 만드신 지금 우리 노동자분들이 지금 얼마나 죄송합니다. 스펙이란 단어가 이제 거의 일상어가 됐어요. 아이들도 뭐 게임을 하면서도 스펙이란 단어를 쓰고요.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스펙이란 단어 이게 실제로는 어떤 뜻이고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무님. 네,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업계 용어로 처음 접했어요. 취업업계. 취업 정확하게 이제 서치펌이라고 그러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을 헤더헌터라 그러시죠. 헤더헌터. 그러니까 고급 인재를 사냥한다, 뭐지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인재를 그 추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헤더헌터라 그러고 그런 회사를 서치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서치펌하고 일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흔히 이제 스펙이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창피해서. 그랬더니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이제 준말로 업계 용어처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은 사양서예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전자기기 같은 거 사면은 설명서. 네, 설명서가 네네네. 있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사람이 제품이라는 거. 네, 이게 이제 헤드헌터들에게는 이제 후보자들의 역량 을 그냥 다양한 역량을 그냥 줄여서 그냥만 스펙은 어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업계 용어이거나 아니면 은어나 속어 같은 그런 의미였겠네.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스펙 어때? 이러면 대략 이제 뭐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고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레벨은 어떻고 뭐 학력은 어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개념을 아울러서 그냥 스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거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대학생들이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이 됐는지는 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쓰는 스펙은 헤드헌터들이 썼던 스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헤드헌터들이 썼던 이제 스펙은 사실 기본 경력자가 아니면 없어요. 스펙이. 네. 그렇죠. 커리어가 없으면 스펙이 없어요. 근데 신입은 없잖아요. 커리어가. 그렇죠. 근데 신입들이 커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커리어 스펙 하고 있는 거예요. 커리어가 없는데.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스펙이 뭔가를 봤더니 정량적으로 본인의 능력, 취업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으켜 뭐 예를 들면 스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학교, 전공, 학점, 영어 점수, 자격증 등등등등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스펙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두 가지로 저는 유추해 보는데 이렇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입 과정 중에 진학 시장에서 많이 이것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충분히 그럼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인크루트가 처음 이제 인터넷 채용이라는 걸 만들고 대규모 채용 현장에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솔루션이 어떤 거냐면 정성적인 걸 기계가 평가하기 어려웠으니까 지금은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성적 평가 지표들을 다 기계적으로 입력시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한 네. 2만 명 정도가 입사 지원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량 지표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뭐 토익 몇 점은 뭐 그 전체 100점 중에 몇 한산을 하면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공식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력서를 통 넣으면 이 사람의 이제 정량 지표 값의 합산은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점 얼마? 네, 총점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스펙이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원래 이제 서치폼에서 썼던 스펙이라는 의미와 그 예비 신입 사원들이 쓰는 스펙의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네요. 네. 그럼 이제 헤드헌터 분들은 아직도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고 그러면 네. 그분들이 쓰는 스펙이랑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스펙이랑 다르다는. 그렇죠. 아까 그래서 두 그걸 분이 보여주지 대학생들한테 이게 스펙이야. 두 분이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스펙이 있냐고 이제 얘기했을 때 스펙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실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 사람의 커리어죠. 네네네 네. 커리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말씀인 거고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정량적 이제 이게 자기 평가 지표가 취업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까? 그건 글쎄 이제 이런 거죠.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근데 현장에서 보시면 네. 그런 정성 평가를 정량 평가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채용의 도구도 계속 진화하거든요. 그래서 네. 변한다. 변하죠. 그래서 네. 이제 인재상이 변하는 것처럼 그 인재상을 측정할 수 있는 채용의 도구는 계속 변하는데요. 인크루트가 처음에 이 뭐랄까요, 이게 뭐 채용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정량 지표가 의미가 좀 있었어요. 네. 솔직히 과거에는 말씀드리면. 정량 네. 지표가 근데 그때는 숫자로 볼 수 있는 초기에는 게 학교 보고 네. 학교 그렇죠. 점수 제일 중요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 점수 굉장히 네. 중요했고요. 학점 중요했고요. 네. 자격증 필요한데 뭐 다 중요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수들의 합산이 채용에 당락에 특히 이제 1차 서류 전형이죠. 네. 거긴 굉장히 중요했고 네. 면접은 보통 이제 정성적 평가들을 하게 되니까 두 합산의 채용에 당락에 영향을 네. 미쳤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진학률 자체가 4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학생들의 일정 역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2000년 초반까지는 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률이 진학하는 게 80% 80%까지 네. 간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대학을 가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대학 간판이 사실은 그 사람의 역량을 추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대학 간판보다 다른 인재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량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어처럼 그쵸. 돌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이 선발을 하면 선발 이후에 교육을 하고 평생 끌고 가잖아요. 그 직원을. 네. 그래서 뭐 자리를 바꿔가면서 어쨌든 활용도를 높여서 이제 직원을 썼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뽑아서 right time, right place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배치하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스트 다운을 하려고 하는 거죠. 비용 절감을. 네네. 그러려다 보니까 역량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의 도구로서 과거에 봤던 그런 정량 지표, 학교 어디 나오고 뭐 하고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냐?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실제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스펙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진학할 때 이미 스펙 경쟁을 했고 들어와서도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준비하기가. 토익 준비하기 얼마나 쉬워요. 학점 준비하기 얼마나 쉬워요. 숫자 따니까. 숫자 따니까. 목표가 명확하다는 얘기죠. 쉽다라는 얘기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준비에 익숙하다 보니까 실제 채용 시장에 현재까지도 나오는 친구들이 그런 이제 점수 열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기업은 그닥 의미 부여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채용의 도구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학교만 그러니까 안 바뀌었어. 스펙이 좀 의미가 있었던 시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15년 전 그 정도까지만 유효했고
그 이후로는 점차 스펙은 중요하지 제가 않다. 이제 그 채용 시장에서 역량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중심으로 역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한 지는 한 15년 된 것 같고요. 네. 민간 필드에서 이제 이미 역량 중심의 대기업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뒤따라가서 지금 NCS들을 설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제 고전대로 학생들을 배출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미스매칭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한 정도의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스펙 중에 의미 있는 건 현재로서는 전공 정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기업의 그러니까 채용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과거 대비해서 비중이 좀 높아진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전공 점수예요. 전공 점수.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의 역량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뽑는 자리 대비해서 유관 전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 거죠. 네, 이거 빼고 나면 자격증 정도일까요? 필요 자격증, 아무 자격증 말고 필요 자격증 이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채용의 가점으로 이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시대죠. 네. 자꾸 애들 이상하게 영어 점수 이렇게 높여 보내고 학점 높여가지고 변별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스펙, 그러니까 대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뭐 방송을 들으시는 중고생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직 대학도 안 갔는데 뭐 이런 얘기 못 하러 하냐는데 곧 금방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그 방송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지금 대학생 형이나 뭐 오빠나 누나들이 준비하는 이런 스펙 전쟁은 그러니까 지금 상무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스펙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정말 필요한 거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이직을 하실 때는 중요하다. 그거 저희가 학부모 방송이니까 아버님들은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펙 관리 꼭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 스펙이 경력 관리 꼭 해주시고요. 점수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대충 이제 시장 돌아가는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은 올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펙에. 이제 계속 이제 상무님께서도 강연 나가시면서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고요. 기업 이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보단 다른 게 더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올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좀 괴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요. 가장 쉬운 방식대로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얘기하는 스펙이 아닌 방식으로 취업 준비를 하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라는 게 결정이 돼야 준비할 수 있는 게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역량을 제가 절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야 되는 채용의 시대인 거죠. 근데 직업에 대한 기준이 없이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진학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대학 가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전공을 취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래서 왜 그 전공을 하고 있는지도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 전공을 한 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4학년 돼서 취업하려고 보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쉬운 점수 따기 어렵지만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냥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취준생의 30%가 뭐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왜 시험 치는 거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제 뭐 고스펙 사회 사실은 그런 논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시장 환경은. 근데 학교와 학부모와 교육기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이제 깨어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대단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번 왜 이렇게 그 격차가 생길까, 괴리가 생길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늘 그러니까 조그마한 회사지만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제가 그 회사를 들어가고 싶었을 때의 마음과 사람을 뽑을 때의 마음은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취업 준비생들은 이렇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뽑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정말 대학 간판을 보고 뽑을 것이냐, 아니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것이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뽑을 것이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만 스스로 해봐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해봐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스펙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역량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게 패션 회사라면 내가 패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뽑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잘 준비를 못 하더라는 거죠. 못 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역지사지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육 과정에서 네가 한번 면접관이 돼봐. 요즘에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계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까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역량, 그러니까 내가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제 그 기업에 접근을 하면 그러니까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첫 해 취업이 잘 안 되고 서류 전형에서 그게 차별점이 잘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똑같은 원서를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알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쓴 건지 원서인지 합격용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원서인지 그거를 보는 사람은 저도 이제 뽑는 위치에 가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간판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면접 그런 원서는 사실은 선택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좀 그런 훈련이 좀 많이 평상시에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연습된 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야구 선수들은 축구공을 모두 손으로 들어 던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거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관문 통과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더 멀리 보지 못하고 관문 통과에만 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상무님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한 대학에서 강연하는 자료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스펙에 빠지지 말고 자신만의 스펙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스펙 이제 과잉사회라고 하는데 네. 그런 이제 자신만의 스펙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경력직들은 다 그냥 자기 스펙이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신입사원들도 예비 신입사원들도 자기 스펙을 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스펙을 거기다 갖다 쓰면 그렇게 갖다 쓰라는 거죠. 자기 스펙을 만드는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 하고자 하는 뭐 일이 있거나 이런 데 필요한 예를 들면 공부, 자격증, 경험, 예를 들면 인턴십을 하더라도 네네. 그냥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에 들어가거나 그런 일을 제공하는 쪽에 가서 인턴십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건 자기만의 스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의 자신만의 스펙을 만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토익 점수를 쌓고 이런 학점을 높이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다 편입학 이런 거 되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러니까 뭐 편입학을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복수 전공도 필요하고 편입이 필요해서 하는 거면 무조건 찬성.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보편적 가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면 그건 시간 낭비. 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도 낭비. 네. 그럼 미래는 더 지금도 그런데 네. 그러니까 지금 중고생 같은 경우가 더 그러니까 지금 형이나 오빠들이나 누나들이 하는 것처럼 준비하는 건 더 낭비이죠. 더 낭비죠.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진로 레시피가 이제 진로 교육에 관한 이제 정보와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 팟캐스트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중고생이죠. 아직 이제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미래의 자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을 이제 만나볼 기회가 이제 가끔 있는데 만나보면 고등학생들이 뭐 먹고 살지라는 얘기를 해요. 고등학생.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명이 그런 거면 저도 이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내가 뭐 먹고 살지? 네. 그게 걱정이에요. 이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생각을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미 이제 선배들이 지금 취업하니까 이제 곧 내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 선정도 더 고민하는 것 같고요. 저희 때보다. 네. 이제 이런 청소년들 뭐 먹고 살지 뭐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좀 좋은 덕담의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참 기성세대 잘못인데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대한민국 성장 시기에 거의 완전 고용 시대 때 일자리를 취했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취준생들은 뭐 졸업하면 반은 실업자인 이제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네요. 고등학생들조차도 내가 뭐 먹고 살지? 10대인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속상할 정도의 이야기네요. 근데 이해는 되네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고용 시장, 뭐 직업 세계, 뭐 채용 시장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회사에 출근한다, 뭐 이런 개념이 직업 세계에 다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뭐 한 가지 직업만 가진다,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후배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 경계도 좀 더 모호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눈 앞에 고등학생 정도면 좀 더 생각해도 돼요. 사실은 지금 더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막 조급하게 내가 당장 내일 뭐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일까? 뭘 해야 능력과 흥미, 관심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직업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기업 종사자들 중에 아까 앞서 말했던 능력, 흥미, 감심 이 세 가지 다 맞는 직업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10%밖에 안 된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30%는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지만 행복 지수는 10명에 9명. 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일을 해야 되는가부터 이제 우린 다시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만들어진 이런 이제 직업 시스템에 대한 생각을 좀 탈피해서 지금 뭐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형제가 많아가지고 뭐 짜장면 하나 시키면 이걸 4등분해서 먹고 부족하니까 거기에 밥 비벼 먹고 뭐 이랬던 세대라고 하면 머리 터지게 싸워요. 네,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지금 우리 이제 세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질에 맞는 토대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일을 오래 하고 어떻게 해야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생산이 이제 잉여가 될 거다. 남는다. 네, 남는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고등학생 정도면 기초소득 논의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가 변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 자신을 스스로 먼저 알고, 그러니까 바깥을 보는 것만큼이나 나 자신, 나의 내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기 상무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걸 더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잡마켓은 아마추어 마켓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프로페셔널 마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뭐 그러니까 직업 전문가들, 뭐 상담사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해라라는 조언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반대네요. 프로페셔널 마켓에서는 남들이 사줄 만한 역량을 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기성세대도 다 그 경우 있을 텐데 사실은 내가 뭐 그 일 한다고 시작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마켓에서 내가 잘한 일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일 가지고 계속 어쨌든 뭐 행복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이러면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돈 벌려고 하면 괴로워요. 아주 과정이 지난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많이 봤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직업까지 이제 이끌려고 하면 꽤나 큰 투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남이 살만한 이제 취미가 됐을 때 이제 그때는 직업이 되어도 되는 거죠. 근데 좀
40대, 50대 인생 네. 2모장이나 3모장을 네네네. 준비할 때는 그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누가 사줘야 말이죠. 네. 그게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네, 네, 네. 직업이란 네. 발런티어 괜찮아요. 봉사한다거나 뭐 네. 이러면 괜찮은데 취미로 한다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직업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좀 다른 관점이 있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이 질문 지금 최 대표님이 하신 질문이잖아요. 좋아하는 네. 거 해야 돼요. 잘하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네. 이제까지 모셨던 분들은 네. 중요하죠. 둘 다 밸런스를 맞추세요가 정답이었는데 네. 처음으로 편파적인 답변을 처음으로 편파적인 답변을 프로페셔널 시장입니다라는 네. 말씀에 제가 아주 그냥 속이 네. 시원했습니다. 오늘 저 상무님하고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잘 나눴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입보다 어려운 것이 취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보다 중요한 것이 그 일이 나에게 맞는가, 그리고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하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관문만 넘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 멀리 보시고 나를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취업, 그리고 내 일을 찾는 일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시작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이 많은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중고생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더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